또 여기저기서 6월부터는 조금씩 회복세가 나올 수도 있다. 시장 회복론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6월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일단은 6월 달은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작년 6월 22일 날인가요? 코스피가 3,316포인트 찍었으니까 지금 만 1년이 된 겁니다. 1년 동안 기다렸으면 그때랑은 분위기가 너무 다르네요. 예, 다들 좀 지쳤을 거예요. 맞아요. 요즘 주식시장이 한번 아침에 딱 자리 잡으면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마이너스 25포인트, 27, 8포인트 때 하루 종일 10시 이후에 거래가 안 됐으니까 답답할 거예요. 옛날에 작년 이맘때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했기 때문에 종목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됐거든요. 거래량도 활발했고. 근데 요즘은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맞아요. 진짜 조용해요. 그렇죠. 답답하고. 감망한 상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출연했을 때 제가 이제 나스닥 시장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 변동성과 관련해 가지고 하락 위기냐 제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결론은 위기가 아니고 주가 다 빠졌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맞아요. 그때 지난주 이 시간대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2,612포인트였네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2,700포인트 근처까지 왔어요. 오늘 주가 좀 빠졌지만은 이게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시간대 국내 시장도 빠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됐는데 일단 좀 빠르게 올라가서 제 예상대로. 맞아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 나스닥 시장의 기본적 분석상으로 주가가 상당히 싸 보인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PR이 58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으니까 이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PR이 110배를 감안하면 이게 주가 보면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국들의 증시 상승률을 좀 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5월 달에 대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저점이 나왔습니다. 다우 나스닥 시장의 저점이 5월 20일 날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나왔냐? 5월 달로 따지면 5월 12일 날 나왔습니다. 그때 코스피스가 2,546포인트 나올 때가 5월 12일이었어요. 코스닥 시장도 그 전후에서 나왔고, 다우와 나스닥 시장은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이후에 나왔던 건데 그 이후에 나왔던 내용 자체는 결국은 지난주 나왔던 내용 자체는 경기 침체가 큰 악재로 작용을 했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경기 침체는 결국은 최소한 5개월, 6개월 이후에 확인이 좀 될 거고 경기 침체가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인데 그 악재까지 시장에 많이 노출됐다. 악재가 나왔다. 그래서 충분히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왔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기했는데 일단은 보면 이제 지수가 대체적으로 글로벌 국가 주식들이 대체적으로 적게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오늘 빠져서 어제까지 5.5% 상승했는데 오늘까지 보면 이제 저점에서 4.5% 정도 올랐어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10% 정도 저점으로 따지면 고점까지. 왜냐하면 나스닥 시장이 11,030포인트대에서 12,200까지 올라갔으니까 종가는 11,890 정도 되지만은 이게 저점에서 나스닥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약 30% 빠졌으니까 이게 3분의 1 정도 반등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고 좀 봐야 되겠죠. 여타 다른 나라 국가들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바닥을 좀 찍었으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눈에 띈 게 중국 항생이라든가 상하이 지수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중국이 최근 들어서 이제 2월 달 들어서 경제 봉쇄 조치, 코로나 봉쇄 조치를 해제를 좀 해서 숨통이 튀고 있지만은 그런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해 종합주가지수 오늘도 올라가면서 상당히 11% 넘게 올랐어요. 2,800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2,800대에서 지금 3,100대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정도 반등이 나왔으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저점은 나왔다. 5월 달에 확인이 됐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요인을 봐야 되겠죠. 이게 어떤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왔느냐.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국 시장이 저점이 나왔을 때는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경기도 상당히 여기다가 중국의 봉쇄 조치와 겹들려 가지고 경제 지표가 미국의 일부 소매업체들이 어닝 쇼크 수준 실적이 나왔으니까 소비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소비 심리가 급속히 유치되면서 경제 침체로 갈 거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연준 의원들이 그동안 강하게 3월 달부터 3월 FOMC 이후부터 매파적인 발언들이 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뭐 50bp 금리 인상 3차례 내지는 일부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75bp 금리 인상까지
대두가 됐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이 왼쪽에 있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거든요. 이분이 가장 매파적인 사람인데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3.5% 정도까지 해야 된다. 그 정도 제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올해와 내년도에 올해까지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놓고 빠르게 해놓고 이게 3% 정도까지 해놓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거다. 인하할 것이다. 다시. 이 사람의 그 근거는 뭐냐면 워낙 지금 물가가 높으니까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고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게 되면 또 경기가 바로 회복될 거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험적인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분이 이제 애틀란타 그 연은 총재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6월달, 7월달에는 지금 50bp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6월달, 7월달 정도까지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잘하면 9월달부터 9월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건 다만 이 사람은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경제 지표에 달려 있지만 이게 그동안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만 짓다가 대두하다가 연준 의원들 쪽에서 경기가 조금 위축되는 시그널이 나오니까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마지막에 그렇죠. 보이니까 완화적인 스탠스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말에 연준의 통화 정책이 대체적으로 금리가 3.0까지 가지 않겠는가가 지지난주까지 전망했던 건데 이번 주 들어서는 2.8% 정도, 2.5에서 2.8% 정도까지 많이 하향됐어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댈 수 있는 언덕으로 좀 작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인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지금 올가 쪽에서는 거의 피크아웃이다. 그런 전망입니다. 이미 4월 달에 예상치보다 높은 소비자 물가 지표가 8.3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전달 8.5에서 비해서는 낮게 나온 거고 그다음에 표를 보고 계신 게 연준이 이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CPI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 2년이라 10년물 자체가 10년 지표 자체가 이미 꺾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게 올가의 대부분 전망 단순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올가의 여는 총재들도 엊그제 내겠던 제임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고점을 찍었다는 쪽이거든요. 이런 또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지금 급격히 떨어졌어요. 현재 지금요. 달러가 5월 이게 아마 고점을 찍었을 때가 우리 시장이 아마 저점이 나왔을 때 같은데 104.8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약간 100일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우리가 쉬는 동안에 약간 반등을 했어요. 근데 또 현재 시간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현재 시간에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달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달러가 떨어져야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90원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35원까지 오늘 떨어졌다가 오늘 오늘 크게 반등했어요. 그래서 1256원인가요? 52원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약간 그 리바운드가 좀 나온 게 아닌가. 근데 달러는 일단은 제가 보기엔 추세적으로 추세적은 아니지만 일단 고점은 찍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약세 전환은 하지는 않겠지만은 왜냐면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급속히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미국이 글로벌 경기의 시장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건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 주도의 경제력이 약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약세와 함께 연준의 기준금리도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가 10년물이 지금 3.14까지 3.2까지 올라갔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2.7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지금 반등해서 2.89 정도 돼요. 지금에서요. 그냥 미국의 경제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정했다 봐야 돼. 그래서 이런 달러 약세와 함께 연준의 기준금리 컨센서스 자체도 많이 하향 조정을 좀 하고 있다. 달러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것 자체는 달러는 결국은 유로화라든가 파운드화라든가 그다음 중국의 위안화의 어떤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유럽의 경기가 미국보다 좋다 보니까 유럽은 지금 7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달러는 약세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이제
경제 봉쇄 조치를 해제를 함에 따라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부양 조치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달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오늘 반등을 했지만은 하락을 하면서 외국 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장을 6월 달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게 호재가 없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내용 자체가 굉장히 호재로 반갑게 좀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네, 일주일 동안요. 분위기가. 예, 그다음에 이제 달러 약세 부분 자체는 미국의 기술주들한테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술주들이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네. 대부분 다 해외 쪽에 수출 비중이 50%가 넘어요. 예. 그래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 쪽에서 수혜줍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야지 수출주들이 호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는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수출주한테는 부정적이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현재 1분기 때 우리나라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190원에서 1,200원대 있습니다. 지금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네. 지금 1,250원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은 2분기 실적도 환율 효과 때문에 대형 수출주들이 실적이 좋을 거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 인하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서로 지금 10월, 11월 달에 중요한 선거를 그렇죠. 내부적으로 있기 바이든 때문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가 있고 시진핑도 11월 달에 연준과 관련된 중대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를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관세 인하 부분 자체가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6월 달 빠르면 6월 달에 가셔야 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오늘 수출이 쉬는 동안 나왔는데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수출이 21% 증가했습니다. 이게 5월 달 수출인데 월간 단위로 따지면 두 번째로 많은 수치고 5월 달로 따지면 사상 최고니까 다만 이제 무역 수지가 에너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적자가 약 17억 불 정도 났다는 부분 자체는 약간의 안 좋은 케이스지만은 그래도 전달 25억 불 적자에서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네.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들 보면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시장은 충분히 어느 정도 저점이 바닥을 나왔을 가능성이 찍고. 크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